좋아요, 구독!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리 시장을 끌어내린 요소들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중에서 사실 반도체와 2차 전지도 그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효자 산업의 생존 전략 어떻게 찾아가면 좋을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증시의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와 2차 전지주에서 긴 부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2차 전지주들 상반기에 조였는데 지금은 좀 빛이 바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주의 경우에도 사실 기대감은 있었지만 주가가 그에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가와는 별개로 업황은 이제 좀 돌아섰다고 판단을 해도 괜찮을까요? 오랜 터널인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사실은 이제 2차 전지주는 이제 다시 터널에 진입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고, 네. 왜냐하면 있는 상반기까지는 반도체주는 지속해서 많은 기대감을 끌어냈지만 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바닥을 친 거는 3분기는 바닥을 쳤다고 많은 여러 데이터들이라든지 여러 전문가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반도체를 묶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제 반도체에 관심을 갖는 분들은 이 디램이냐, 파운드리냐, 혹은 낸드 플래시냐, 좀 구분해서 보는 게 이 반도체를 좀 더 정확하게 보는 개념 같은데, 우리나라 반도체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해당되는 건 네. 사실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 이 두 개를 봐야 되는데, 디램의 수요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PC라든지 보통 IT 기계, 네. 이쪽이 이제 디램 수요를 견인하고 있고, 낸드 플래시는 스마트폰이 낸드 플래시를 견인하고 있는데, 이 두 개의 온도차가 약간은 있습니다. 우선 디램은 회복세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거의 소진에 와 있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이야기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AI 관련해서 수요 증가가 있어서 이건 요 부분은 업턴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어서 메모리 쪽의 디램 분야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미 업턴했다. 이미 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는 게 맞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HBM 관련도 요 분야에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디램은 PC 수요도 지금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IT 분야도 살아나고 있어서 디램 분야도 업턴하고 있는데, HDM 분야, 특히 AI 관련은 완전히 이제 업턴하고 있어서 내년 수요는 더 증가할 게 분명한 사실인 거고요. 문제는 이제 낸드 플래시입니다. 낸드 플래시인데, 어제 삼성전자의 IR 컨퍼런스 콜에서 뭐라 그러냐면, 낸드 플래시의 감산폭을 더 크게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디램 가격은 지금 선물 시장에서 한 18%까지 오르고 있다고 보는데, 낸드 플래시도 한 10에서 15% 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있게 오르고 있거든요. 낸드 플래시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산을 더 크게 유지하겠다. 삼성전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는, 낸드 플래시는 아직까지 회복세가 더디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삼성전자가 지금 고사 작전에 들어간 게 아니냐. 낸드 플래시 쪽은. 네. 그러니까 그 감산폭을 더 줄이면서 내년 2분기까지 낸드 플래시 가격을 20%씩 더 올리겠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낸드 플래시를 조금 더 줄여서 가격을 더 올리는 전략으로 갔다는 이야기는, 낸드 플래시 쪽은 여전히 회복세가 더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낸드 플래시 쪽은 회복세가 좀 더디지만 디램 쪽은 업황 턴이 좀 확인되는 시점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확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잠정 실적과 그다지 차이가 나진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적자 폭이 많이 줄어든 효과는 아무래도 감산 효과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 감산은 끝난 수순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컨퍼런스 콜 내용 조금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메모리 쪽은 이미 감산 재고 소진이 다 됐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서, 메모리 쪽은 감산이 어느 정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지 않았느냐고 보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낸드 플래시 쪽은 여전히 감산을 더 크게 늘리겠다고 이제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쪽의 적자 부분을 보면 1분기 때 지금 그 영업이익에서 보면 반도체의 영업 적자가 1분기에는 4조 5,800억이었어요. 반도체 부분만. 2분기 때 4조 3,600억인데 이번 3분기가 3조 7,500억입니다. 그러니까 적자 폭이 줄어들고는 있죠. 적자는 아주 크긴 하지만, 이 적자 폭이 줄어드는 이유가 이게 감산 효과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HBM 같은 메모리 쪽에 영업 매출이 더 올라가서 그렇다는 거고, 낸드 플래시가 여전히 이 대부분 적자 폭을 감당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로는 디램 가격은 이미 8월부터 현물시장 가격이 스테이하거나 올라가고 있거든요. 10%씩. 근데 이제 다른 부분의 가격이 여전히 낮고 그리고 적자 폭이 심해서 4분기까지는 3조 원대 적자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3분기까지는 4조 원의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좀 짚어주셨습니다. 그래도 반도체 업황 자체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포착이 되는데 사실 주가적인 측면으로 살펴보면 좀 물음표가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반도체 섹터 발목을 잡는 요인은 뭘까요? 우선 반도체의 가장 큰 거는 경기 회복이죠. 예, 반도체는 어차피 우리가 반도체주를 볼 때 이거는 그 인프라주로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원자재나 자원 같이 인프라주로 봐야 되거든요. 산업의 경기와 분명히 연동하기 때문에 물론 그 시점이 연동하는 어떤 타이밍이 좀 더 빠르고 늦을 뿐이지 사실은 인프라주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지금 경기 회복되지 못하는 것은 첫 번째는 PC나 IT 기기나 그리고 스마트폰 같이 반도체 메모리를 많이 필요로 하는 쪽의 회복세가 더디다는 게 분명한 사실이고요. 네. 그것 때문에 감산을 시켜서 공급을 줄인 것도 사실이고, 지금은 아까 초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PC라든지 IT라든지 이쪽의 경기는 회복되어서 어느 정도 그 감산 효과와 맞물리면서 가격도 오르고 있는 추세라서 그건 회복이 분명한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낸드 플래시 쪽이 굉장히 심상치가 않다. 지금 보시면 삼성이 이제 낸드 플래시 감산에 이어 가격 인하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가격 인상하겠다. 내년 2분기까지 20%씩 올리겠다는 이야기는 이미 그 SK 하이닉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낸드 플래시가 이미 수익성이 악화돼 가지고 가격을 안 올리면 안 되는 상황까지 오지 않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내년 2분기 이후에는 낸드 가격도 반등 분명히 할 거라는 건 이제 확인된 거고 이런 상황이라면 낸드 공급 기업들은 가격 상승 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내년도 2분기가 되어야만이 이 반도체의 분명한 영업이익이 실현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은 그렇다면 주가는 내년 1분기부터 이제 반영이 되겠죠. 네. 2분기가 4분기가 적자를 분명하기 때문에 내년 2분기에 완전한 반등은 2분기까지 가야 될 것 같다. 이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반등의 핵심은 낸드 플래시 가격에 있을 것 같고 완벽한 반등은 내년 2분기를 바라보셔야겠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제조사들보다도 사실 주가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소부장주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이 관찰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중에서도 장비주에서 더욱더 큰 흐름이 나타났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반도체 시장의 격변기를 겪는 가운데 장비주는 더욱더 이렇게 시세를 더 분출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 장비주는 특정 기업에 좀 몰려 있죠. 네. 한미 반도체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제가 우리가 쭉 이야기해왔지만 감산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새로운 설비를 투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설비를 투자하지 않으면 장비주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반도체 장비주는 더 이상 추가적인 투자가 없다고 보고 있고 있다면 굳이 용인 클러스터 같은 데가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될 때 그때 효과를 볼 것이고 지금 이야기하는 반도체 장비는 결국은 HBM 관련된 반도체 장비주만 효과를 보고 있는데 뭐 대표적인 한미 반도체 아닙니까? 네. HBM3 올해까지 하다가 내년에 HBM3가 5로 가게 되면 새로운 타입의 반도체를 만들게 되면 반드시 설비를 바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설비 관련된 특히 HBM 관련된 한미 반도체가 계속 각광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고 내년까지는 이 바뀌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반도체 그 한미 반도체가 영향을 받고 있고 메모리 쪽에는 지금 DDR5가 나온 지 1년이 됐거든요. 네. 이제 DDR5가 팔리기 시작하고 있는 시점에 DDR6나 DDR7이 안 갑니다. 그러면 DDR5에 들어갔던 장비들은 그대로 유효할 가능성이 커서 일반 메모리 반도체 관련한 장비는 그렇게 많은 주문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네. 지금은 HBM 관련 쪽만 있고 만약에 내년에 경기가 조금 호전이 되어서 보통 반도체 장비들은 반도체 사이클 대비 한 1년 앞서서 투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클러스터가 내년 연말 시점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될 것 같다 그러면 내년 초부터는 반도체 장비주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을 살펴본다면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도 HBM 쪽 장비를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 업황이 조금 더 또 시장이 조금 더 개선된다면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면 좋겠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2차 전지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2차 전지주들 상승세를 계속 보였습니다. 상반기 내내 보였다가 지금은 사실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테슬라의 주가 역시도 좀 작용을 했죠. 뭐 실적도 안 좋았고 어제는 다시 200달러 선을 회복하기는 했지만 그전 거래일 5% 넘게 빠지면서 2% 200달러 아래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이 영향을 아무래도 2차 전지주 전반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2차 전지주들 다 힘을 받지 못했고요. 2차 전지주 전반으로 사실 고점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 주가가 더 빠질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기도 하고 사실 상승한 모멘텀을 좀 찾기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사실 앞으로 그간에 많이 성장할 부분을 선반영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또 거기에 또 파나소닉이 최근에 배터리 생산을 축소한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사실 이 테슬라의 주가가 더 많이 빠졌던 거였잖아요. 그렇다면 생산 축소가 시사하는 바는 어떻게 보시나요? 2차 전지주는 이 전기차 시장이라는 좀 큰 틀에서 한번 우리가 바라다 봐야 된다. 첫 번째는 그겁니다. 보통 우리가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상품들이 시장에 진입할 때는 보통 4단계를 거칩니다. 보통 이제 나오자마자 사는 분들이 있죠. 그렇죠. 베리베리 얼리 어댑터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얼리 어댑터들이 이제 사는 경우가 있고, 요 상황을 지켜보다가 괜찮네 하시는 분들이 사는 단계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 대중화돼서 사는 단계가 있는데 이렇게 4단계 나눠 본다면 전기차는 지금 어디쯤 가 있을까? 저는 2단계에서 3단계 넘어가는 시점까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생각해 보시면 테슬라 자동차를 샀던 분들은 굉장히 얼리 어댑터 분들입니다. 미국 시장이 아직 전기차 점유율이 10%가 넘지 않고요. 국내 시장에는 2% 남짓합니다. 근데 그래서 2단계, 3단계 넘어가는 요 시점에는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하는데, 우선 대중화가 되기 전에는 굉장히 비싸더라도 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수요가 폭발할 것이다라고 굉장히 시장 장비 전망대 나오면서 선반영되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2차 전지주가 굉장히 급등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그 시장 수요 곡선에 맞게 이만큼 팔릴 것이다, 이만큼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개인 데이터 나오면서 이제 계속 주가에 반영이 되는 시기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시기였다가 지금 주춤하는 시기인데, 지금 어떤 시기냐 하면은 매스 바이어, 그러니까 대중들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 가격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이 지금 시점이거든요. 그 가격대는 3만 불대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3만 불대, 일반 내연기관차의 가격과 10% 정도 비싸거나 비슷한 시기가 가야 되는데, 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해결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배터리 가격이 지금보다 낮아져야 돼서 일단 NFL 배터리가 지금 가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인프라 확충입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전기차 시장이 그 장밋빛을 낸데도 불구하고 실제 전기차가 늘어나는 속도에 못 미치면서 이 전기차 차저 시장이 그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또 하나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줄고 있다, 뭐 지금 주춤하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을 지금 가고 있는데, 분명한 건 그렇다고 전기차가 죽을 것이냐, 그건 아닌다는 거죠. 전기차 분명히 성장성에 있는데 그 성장의 곡선이 우리가 예상해도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 올라갔다가 한번 중간에 세출이 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실망할 필요는 없지만 요 시장을 어떻게 이제 지혜롭게 보느냐가 아주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지금 테슬라가 지금 테슬라 때문에 지금 주가 하락의 방아쇠를 당긴 거잖아요. 테슬라가 떨어지니까 파나소닉도 우리 지금 공급하는 좀 줄일래. 그리고 그 외에 뭐 제너럴 모터스라든지 미국 자동차사들도 내년에 정규 공장 짓는 걸 다 좀 홀딩한다는 이야기가 막 들리고 있는 이유가 이 시장 곡선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테슬라의 쇼크는 저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되게 의도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격을 다운시켜서 팔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불보듯 뻔하게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영업이익이 안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굉장히 의도적이었다. 그리고 테슬라가 더 전략적이었던 거는, 제가 전기차 시장 수요를 빨리 이끌지 못하는 두 가지 원인을 이야기했죠. 가격, 3만 불대. 그래서 테슬라가 첫 번째 한 일이 3만 불대로 가격을 낮췄습니다. 두 번째가 인프라 확충인데, 테슬라는 슈퍼차저 시장 사업부가 따로 있어요.
그 IR 보고서를 들어가 보시면 슈퍼차저 매출과 영업이익이 되게 좋습니다. 네. 그 왜 그러냐면은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시장 수요가 조금 끌라 그러니까 이 인프라 확충을 머뭇거리는 순간에 테슬라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슈퍼차저 인프라 시장을 더 먹고 있어요. 그러면 전기차가 지금보다 더 성장을 하게 되면 그 시장 누가 먹느냐? 테슬라가 먹게 돼 있습니다. 테슬라가 굉장히 전략적이었다. 지금은 이런 시장에서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가격을 내리는 전기자동차 업계가 더 먹게 돼 있는 시장이라서 저는 테슬라의 이 다음 보고서라든지 그 다음 보고서가 되게 중요하다. 지금은 테슬라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지금 GM 같은 경우 혼다하고 추진하던 50억 달러 규모의 새 전기 공동 개발 계획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합작한 테네시주 배터리 공장, 미시간주 전기트럭 공장 가동 일정 연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포도 전기차 투자 계획 중에 120억 달러 줄였어요. 네. SK온과의 합작법인인 블로오벌 SK 켄터키 공장도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조치들이 오히려 앞서 나가는 테슬라나 이런 그 기업들이 내년도의 그 어떤 성과는 훨씬 좋아질 것이다. 지금 그런 시장이 좀 변하고 있는 시점이라서 좀 네. 관망하고 있는 추세다. 좀 이렇게 보는 게 이 시장은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시장이 변하는 시점이고 테슬라의 실적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실 2차 전지주 전반을 살펴보면 일단은 지금 당장을 살펴봤을 때 우호적이지 못한 환경입니다. 그래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측이 지금 5일까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이게 조 단위로 좀 대여로 흥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1위를 차지하는 하이니켈 양극재용 전구체 기업으로서 성장성이 높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배터리 밸류 체인 내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입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보면 될까요? 우선 에코프로 머티리얼스의 입지는 나쁘진 않죠. 네. 우선 에코프로 그룹의 전구체를 공급하고 있는 확실한 공급체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제 전기 2차 전지 배터리를 보시면 전기차에 가장 많은 코스트를 차지하는 게 배터리라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그 2차 전지에서 가장 많은 재료비를 차지하는 게 양극재고 양극재 가격의 70%가 전구체예요. 네, 그 전구체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만들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치는 분명하죠. 네.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조 단위급 대어들이 IPO를 흥행하기에는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네. 거기다가 에코프로 패밀리들의 주가가 좀 계속 급락하고 있는 것도 네. 굉장히 안 좋은 뿐만 아니라 요전에 이제 조 단위 대여급인 SG 신용정보가 네. 상장을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시장이 안 좋다. 그러니까 기업 가치는 나쁘지 않은데 시장 상황이 안 좋은데 굳이 상장을 시킬 이유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공장을 새로 지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상장하는 조건도 100% 진주 발행입니다. 구주 발행을 저는 하지 않아요. 네. 100% 진주 발행을 위한 조건은 되게 굉장히 좋은 옵션이죠. 투자자 입장에서. 두 번째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대주주가 에코프로 계열사들인데 50% 이상 갖고 있고 네. 30%를 가지고 있는 BRB 캐피탈 같은 데서도 6개월에서 30개월까지 우리는 팔지 않겠다라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조건은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대해서 저는 주가는 이번에 상장만 돼도 성공이다. 네. 흥행하지 않아도 성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